그의 개와 가방을 옆에 둔 다이나 주민 콜 밀링턴은 화요일 오후 늦게 비상경보가 그의 전화기에 나타났을 때 이미 그의 트럭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대피 안내문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라고 밀링턴은 말했습니다. 그는 진짜 경보는 아이나 상공에 있는 검은 연기의 거대한 기둥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밀링턴과 그의 룸메이트들은 충분히 보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불이 하와이 마우이 섬의 넓은 지역을 태우기 시작하면서 도망쳤고 최소 80명이 사망하고 수백 개의 다른 구조물들 중에서 밀링턴이 집을 파괴했습니다. 휴대전화 경보는 쓸데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마을의 핫소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밀링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쓰나미 경보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경고를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사실 하와이 재난관리청 대변인 아담 웨인트라우브에 따르면 약 400개의 경보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주의 자랑스러운 통합시를 사이래. 경보 시스템은 화재 또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군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마우이에는 주민들에게 쓰나미와 기타 자연재해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80개의 실외 사이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회에서 아무도 그리고 카운티에서 우리의 기록에 근거하여 사이렌을 작동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웨인트라우브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불길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는 비상관리 공무원들이 사이렌을 작동시키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지상에서의 대응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이미 다른 경보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대응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이러한 다른 경보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웨인트라우브는 활성화된 비상경보 시스템의 층에는 휴대전화 경보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의 메시지가 포함되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우리는 강풍과 화재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가 근무했던 식당과 함께 집을 잃은 라하이나 주민 알렌 부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황색 경보나 보통 우리가 휴대폰에서 진동하고 큰 소리를 내는 폭풍과 같은 경고는 없었습니다. 사이렌도 없었습니다. 부와 밀링턴은 바람을 몰고 온 화재가 화요일 라하이나와 다른 지역들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채택된 비상경보 시스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마우이 주민들 중 한 명입니다. 이는 하와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가 될 것입니다. 앤 로페스 하와이 법무장관은 산불 이전과 산불 동안 내린 결정을 이해한다는 목표로 비상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이끌 것이라고 그녀의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말했습니다. 민주당 칠 토쿠다 의원은 하와이 주가 사망률 화재의 신속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며 비상경보 시스템의 중복성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주민들은 야외 사이렌 경보 시스템의 월반 테스트에 오랫동안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비상 경보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라고 그녀는 토요일 CNN에 말했습니다. 당신은 쓰나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산불과 같은 다른 종류의 기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방어선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경보는 우리의 휴대전화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휴대전화 커버리지가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우이의 경고 사이렌이 활성화되지 않은 반면 대부분의 전력과 휴대전화 서비스가 이미 중단된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비상통신은 대체로 휴대전화와 방송사로 제한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우이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와인트라우브는 말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는 도전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저는 그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와이 대학의 국가재난대비훈련센터의 정무이사인 칼킴은 4일은 외에도 하와이에는 미디어, 소셜미디어, 이웃, 친구 및 가족 및 기타 통신수단으로부터 온 다양한 채널과 정보 출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산불의 과학을 이해하고 산불이 어떻게 확산되며 감지, 경보 및 경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다. 많은 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CNN에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위협이 임박했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불길을 보거나 연기를 맡거나 다른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빠르게 움직이는 화재로 인한 지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받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대피할 수단이나 이동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마우이 카운티의 소방서장 브래드 벤처런은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한 것은 너무 빨리 움직이는 화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초기 이웃은 기본적으로 거의 예고 없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벤처런은 말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 경찰서장 잔 펠러티어는 아무도 이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간 라고 말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섬의 지리로 복잡해지면서 이 화재는 관광과 경제의 중심지 라하이나를 사실상 파괴시켰고 당국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섰습니다. 조시 그린 주지사는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마우이 서부 해안의 한 포경 항구와 어촌의 검게 그을린 폐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일부 사망자는 사람들이 화재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야외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요일에 화재가 확산됨에 따라 911과 휴대전화 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통신과 전기가 끊겼습니다. 토요일 전화선이 끊어져 통신은 여전히 손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관리들은 카운티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페이지 게시물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대중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존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당국은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마너와이는 하와이 대학의 열대성 화재를 연구하는 보조 전문가인 클레이 트라워니트는 기상 상황에 대해 레드타임을 며칠 가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호놀룰루 국립기상청은 주에 강력하고 돌풍이 부는 바람과 낮은 습도가 결합되어 향후 며칠 동안 바람이 부는 지역에 걸쳐 중대한 화재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기상청은 강력하고 돌풍이 부는 동풍과 낮은 습도가 결합된 건조한 땅으로 홍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심각한 화재 기상 상황을 만듭니다. 발전하는 화재는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라하이나에서 집을 잃은 메이 웨들릴리는 화요일 오후 초 바람이 바뀌고 연기와 불꽃이 너무 빨리 지역 사회를 덮쳐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서 울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마우이의 20년 거주자인 웨들릴리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팔 아래에 고양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오전 9시 55분에 마우이 카운티는 라하이나 화재에 대해 낙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업데이트를 게시했습니다. 마우이 소방서는 오늘 오전 9시 직전에 라하이나 산불이 100% 진압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라고 마우이 카운티는 화요일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약 1시간 후 카운티는 또 다른 산불 연소에 대해 주민들에게 업데이트했습니다. 오전 10시 50분에 쿨라 화재 업데이트 이후 소방대원들은 오늘 오전 12시 22분에 쿨라에 울린다 도로 근처에서 보고된 산불 현장에 남아 고 쿨라 1핵과 하나무 도로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라고 카운티는 말했습니다. 화요일 오후까지 또 다른 산불은 증가하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업컨트리 산불로 인해 상황이 고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소방서는 피해 올라와 올린다라고 마우이 카운티는 게시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것은 소방본부는 업컨트리 산불로 인해 쿨랄라니 드라이브와 쿨랄라니 서클을 포함한 구역의 주민들을 즉각 대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카운티는 라하이나 화재가 다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라하이나 화재의 명백한 폭발로 인해 오후 3시 30분경 라하이나 오해도로가 폐쇄되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는 오후 4시 45분에 게시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5시 50분까지 라하이나와 업컨트리 마우이 화재에 대한 다중 대피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는 보고했습니다. 작년 하와이 관리들은 주 주민들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연재해의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쓰나미, 지진 및 파선 위험이 눈에 띄게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비상관리기관 보고서는 산불이 인명에 미치는 위험을 낮은 수준으로 묘사했습니다. 주 정부가 재난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주 지역 비상계획 문서를 검토한 결과 하와이 관리들은 산불을 완화시킬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의 치명적인 위협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주 재난관리기관의 공공자원 웹페이지에는 허리케인, 쓰나미, 플래시, 홍수 또는 지진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핵심적인 권장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산불에 대한 2개의 짧은 단락이 있습니다. 2018년에 허리케인 레인이 하와이에 접근하면서 마우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33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다음 해 마우이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5,000에이커를 소모했습니다. 이것은 하와이뿐만 아니라 산불과 다른 위험 사건에 대한 대비와 훈련 및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전국의 다른 지역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라고 김킴이 말했습니다. 산불의 위험성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더 잘 완화하고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니이다. 마우이 화재는 2018년 11월 85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 캠프 화재 이후 전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재입니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 연방재난관리청 행정관이었던 프로 옹브라크 롱은 화재의 예측 불가능성은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마우이 카운티는 이러한 화재가 위험하고 대피하기 위해 상당히 사전에 예방적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있었던 초기 시간 프레임 중 일부를 보았을 때 질문은 사람들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습니까? 입니다. 집을 잃은 마우이 사진작가 레이첼 진머머 레이철 지머머는 화재가 접근하면서 혼란과 불확실성을 묘사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붕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 콘도 단지 주위에 서서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완전한 정체가 있었고 우리는 탈출할 수는 없었지만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을 피하려고 배로 수영하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땅에는 울고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